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철파엠, 김영철의 파워 FM을 철파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친 감성이라는 작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곡가가 철파엠,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해서 이명웅 씨에 대한 분석한 본인대로의 나름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발로트, 발라드 트로트를 합쳐서 발로트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석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귀에 쏙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미친 감성이라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미친 감성이라는 작곡가가 있다는 것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길래 그 방송국에 나와서 임영웅 씨를 분석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한 부분은, 임영웅 씨는 대한민국 가요계를 균형을 맞췄다.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저는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K-팝이 대세를 이루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세를 이루면서 우리 좀 나이가 든 사람들, 특히 트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엄청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문화적으로 외톨이 신세가 된 것 같고, 문화적으로 배척당한 것 같고, 그러한 소외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작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가요 무대 정도였습니다. 그 가요 무대를 시청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칙칙하고 왠지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마저도 보기 싫어졌었습니다. 저는 가요 무대 굉장한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가요 무대마저 왠지 시큰둥해지면서 문화 외톨이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이라는, 아니면 트롯맨이 이 사회에 누리하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그러한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주류가 된 것 같아서 어깨가 쓱 올라갔습니다. 왠지 트롯을 좋아한다 그러면 촌스럽고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트롯을 좋아하면서도 트롯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곧봐 트롯이 우리나라 정말 전통 우리 문화잖아 하고 요즘은 큰 소리를 치면서 삽니다. 한마디로 임영웅 씨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은, 대중가요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르게 세우는 과정에서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들이 입던 그냥 뻔한 그 반짝이 옷을 걷어버리고 멋쟁이 옷을, 패셔너블한 옷을 입으면서 트롯의 격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트롯을 발라드처럼 부르고 발라드를 트롯처럼 부르는 발로트? 발로트라고 그러네요. 트롯 발라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미친 감성은 발로트라는 단어를 쓰네요. 같은 말이죠. 표현이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임영웅 씨는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업그레이드해서 정상 궤도에 올린 것은 물론이고, 우리 대중가요 문화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임영웅 씨가 실력으로 트로트는 촌스러워, 트로트는 시골에서나 장터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OST곡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러서 음원 차트 1위에 올리면서 트로트를 발라드답게, 발라드를 트로트답게 이렇게 부르는 발로트의 대표적인 한 장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장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은 합성어가 하도 많이 나오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미친 감성에 의하면 힙합과 재즈를 섞는, 요새는 장르 크로스오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악과 또 뭐 트로트하는, 또 국악과 발라드를 하는 크로스오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라드와 댄스곡이 섞였다 그래서 발라드 댄스, 뭐 힙재즈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웅 씨로 인해서 새로운 합성어가 나왔다. 이거는 역대급 사실로 전무후무한 얘기다. 즉 이명웅 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라는 거죠. 발로트라는 것이. 근데 이명웅 씨는 노래를 부를 때도 목소리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고음부터 저음을 다 내는데, 고음을 낼 때도 한없이 올라가는데 흔들림이 없고, 저음을 내려가서도 그 저음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왜? 그때 이명웅 씨가 입에 물고 그 호흡기 같은 걸로 늘 음성 연습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연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발성법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가사 전달력이 남다르게 좋다는 거예요. 가사가 정확하게, 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꼭 쭉 유지가 되니까 가사가 죽지를 않는 거죠. 가사가 죽지가 않으니까 가사 전달력이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역대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고음 저음의 음역대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웅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고음을 올려도 인상을 찡그릴 필요 없이 편안하게 고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웅 씨는 이 기본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무대에서도 노래 부를 준비가 이미 딱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명웅 씨는 사람이 세련돼 있잖아요. 고급 귀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명웅 씨가 트롯을 부르니까 트롯이 격상이 저절로 된 것이죠. 격상이 저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는 뭐 각종 음원 차트, 유튜브 인기 차트,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천만 조회가 넘는 것이 25곡, 뭐 영상이 올렸다, 이명웅 씨 기사가 났다, 이명웅 씨 관련 유튜브를 했다, 다 조회수 상승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곡가들도 이명웅 씨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곡 하나를 받기 위해서 작곡가한테 가서 그냥 조성문안 드리고 곡 좀 주세요 그 사정을 해야 될 판에, 이명웅 씨는 곡 줄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미친 감성이라는 작곡가도 이렇게 이명웅 씨를 극찬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감성만 이명웅 씨를 분석할까요? 아니죠. 한국의 작곡가 아니면 음악 전문하는 뭐 음악 평론가, 가수들을 할 거 없이 모든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관계자들은 이명웅 씨를 향해 있는 것이지요. 대단하죠. 영웅시대 팬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